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시장이 매일 내리고 있고 이 체감으로 치면 과거에 2,000도 안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뭐 딱히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없고 당장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나쁜 상황이, 희망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게 또 카드가 나올 텐데, 그 거래세 인하, 뭐 공매도 금지 이런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실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도를 다 뜯어 고친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서 35% 정도 주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갖고 있는, 코스닥까지 치면 뭐 한 30%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환산을 하면 600조 이상이 될 텐데, 이 많은 돈을 당장 사고 팔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매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걸 시행을 할 수 있을까?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기울어진 운동장 다 뜯어 고치겠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 있지도 않은데 던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빌려서 던지면 모르겠지만 없는 걸 막 던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11일 얼마 전에 전산하는 부분이 힘들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 자체가 없는 주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산 주식을 파는 건데, 이걸 전산하는 부분이 힘들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도 개선이 뭐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건 글쎄 뭐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하는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고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수할 만한 상황인지, 요런 걸 생각하면 조금 어렵다. 공매도 금지 같은 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 관련된 논란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알만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전도체가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선거가 다가오면 저렇게 립서비스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없는 일이 되는. 왜냐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만,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예 외국인을 다 내보낼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외국인을 내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로 금리로 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한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해 놓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제로 금리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받아주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정도 돼서 얘들이 빠져나갈 때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게,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지수는 떨어져 있고, 그럼 나가려면 나가고 뭐 들어오면 남아 있든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것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 큰일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도권을 외국인이 쥐고 있으니까 그랬다간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될 거고 등등.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그 2008년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50선이 하방 경직선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보다 훨씬 내려갔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나빠도 우리는 거기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계좌를 받아보면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55%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45%는 금액이라도 적은데 제가 아는 55%의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참 안타까운, 예,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 이 노후의 근간이 흔들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이분들이 무리하게 했냐 그러면 종목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도 양호하고, 그리고 빚을 안 내고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해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그 제가 해오는 일들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예, 요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이익이 된다. 물론 이익이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 제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다수를 해를 끼친다라는 부분은, 물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건 의도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1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100을 손해보든 말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적어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 이익하고 여러분들의 이익하고 합치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 나가는 건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런 합치되는 부분을 찾으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회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해서 그 종목이 수익이 난다, 이런 구시대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종목 추천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런 시장에서. 예. 그런데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주식과 태양광을 병행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엉망이고 뭘 할 거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제 예상을 벗어난 적이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게 경매를 받은 공장을 저는 한 6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금액을 공개하면 또 당사자가 알 테니까 이걸 한 2배 정도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60억도 적정하다 생각했는데 2배 받았다. 예. 2배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암코라고 자산, 그러니까 부실 자산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유동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유동화 회사가 있는데 이 유암코에서 한 70% 정도는 대출처럼 만들어 줄게. 그러면 이제 30%만 해야 되는데 10%는 이미 냈고, 자 그러면 이제 20%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다가 이자만 계속 내고 있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 공장 안 돌아가는 거고, 저러다 망하겠네. 망하면 내가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 정도에 사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기업이 하나 등장을 해서, 이 기업은 뭐 현금만 한 3천 원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설비의 가치를 알아보고 2배 받은 거에서 한 60% 정도 붙여가지고 사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됐냐면 자기 돈 10% 넣고 20%를 구하던 과정이었으니까, 뭐 많이 넣어봐야 뭐 한 12억, 2배로 치면 이걸 넣고 뭐 이자 뭐 내고 해서 한 20억, 30억 쓰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이게 180억에 팔리면서 그러면 60억이 플러스가 되는
예. 요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 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누가 봐도 저거 망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예. 그게 우리한테 잊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예, 근데 급하게 반등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가서 경기 침체니 뭐니 하는데 결국 지금 선거용 멘트가 나온다는 게, 내년 총선 전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 망합니다. 한 200석 정도 뺏길 것 같은데, 이대로 보는 이제 경기 부양을 하든 뭘 하게 될 건데, 지금 돈이 있는 기업이 삼성하고 현대차, 기아차인데, 특히 삼성전자는 실적이라도 나빠졌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의 이 공급망 관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한번 보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현대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는 나쁘고 지금 더 내려갈 만한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3분기 호실적이고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 25조다. 이건 뭐 삼성전자를 제치는 압도적인, 예,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 공급망 관리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부품주로 보면 현대차 부품주들이 이제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예, 그리고 보면 이제 현대차보다 기아의 어떤 실적이 더 돋보이는 상황인데, 예,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를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영업이익 쪽에서는. 예. 그리고 기아 주가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나쁩니다. 시장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내년 총선까지 어쨌든 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한다라면 결국 자동차하고 어떤 접점을 찾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 쪽에 계속,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품주들도 그렇고. 예,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돈을 벌고 압도적인 경쟁력이고, 전기차도 그렇고 기존 내연 자동차도 그렇고, 예, 현대차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예, 말씀드린 그런 공급망 관리. 그러면 그런 공급망에 앞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종목이 예, 어제 말씀드린 그 종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그 자동차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느냐. 뭐 특소세를 인하한다,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판매 촉진을 하는 부분이나, 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이제 지엽적인 거고, 현대나 기아가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뭔가를 열어줘야 된다. 예. 요쪽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투자 쪽으로 현대하고 기아가 국내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런 부품주들의 어떤 그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영업이익률로는 이미 세계 1 위고 이제 판매 대수로도 2025년에 1 위가 될 건데, 이거를 잘 키워 나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나쁘고 지금 시장이 엉망인 거에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동차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기아는 심지어 주가가 잘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9조 원인데 기아가, 여기 보시면 3분기가 2조 8,600, 예,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예, 현대차가 3조 원대 초반이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좀 발군의 실적입니다. 그 이게 일회성이다. 뭐 그 미국에서 판촉 때문에 밀어내기를 했다. 이런 게 연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추세가 무너진 현대차보다는 아직 버티고 있는 기아가 훨씬 나을 것이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예, 오너 지분도, 예, 적지 않게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나쁜 장세에서 뭐 유동성만 보면 이제 삼성전자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종목들 하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시총이 500억 이다. 뭐 빠질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빠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500억 이하의 종목들 아니면 뭐 조금 넓게 보면 한 1,000억 이하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아파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싼 아파트, 진짜 너무 싼 아파트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예, 이것도 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를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삼성하고 그러니까 전기전자랑 자동차가 시장을 견인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걸 정부가 선거 전에 어떤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엉망이고, 예, 이렇게 사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겁니다. 이게 인코딩 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유튜브 안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진정성이 통한 것 같은 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태양광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하느냐. 지금 우리 태양광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잘 포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 분양 모집한 게 1차에서 6차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차. 4차 그냥 이거 뭐 이름을 달리 붙여 가지고 헷갈리실 텐데, 아무튼 이 4차는 아예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럼 모집이 안 됐다는 게 뭐냐면 분양하기도 전에 그냥 아는 분들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에서 6차까지 있고, 그 규모를 보면 1차가 1.7, 2차가 1.8, 3차가 1.8, 4차가 3, 5차가 3, 그리고 6차가 이번에 1.8로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좀 잘 풀리려고 하는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용량이 애매한데, 다행히 이제 오늘 또 임대권 계약이 하나 들어왔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3대 1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2월 달에 돈 풀리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요거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이 6차의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약 한 7, 8%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는데, 물론 뭐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합치면 대략 한 13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이 나쁜 시기에 13메가 정도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지? 0.45 정도 더하면 한 180? 물론 이제 이게 다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80억 정도의 규모가 될 텐데, 이 돈이 주식 시장에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게 뭐 물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 그래도 한 50억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이미 배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통배분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배분 시작했고, 다음 달이면 여기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개통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내년 2월에는 끝날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거보다 늘어나니까 한 4월로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차수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놨거나, 예, 받기 직전이거나 이런 사업지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빠를 겁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냐면, 저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보통 6개월 잡는데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수 하나 생기면 한 9개월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9개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좀 뻑뻑하다,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을 때 최소한 발전사 허가는 받아놓고 분양을 하자. 뭐 이거 근데 못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됐는데 반은 아직 이제 이번에 접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미리 이제 임대건이 들어올 때마다 분양을 하지 않고 발전사 허가를 받아놓고 한다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3개월에서 느리면 6개월. 이게 아직 이번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물량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떤 관리의 규모로 봤을 때는 20메가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우리가 주축이 바뀌니까 우리는 주식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태양광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어 당분간 이제 분양이 없을 거고, 왜냐하면 발전사 허가까지는 다 받아 놓고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준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고점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양광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금에서 약간 플러스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수익률로 잘 나올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주식시장 내린 거 감안하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걸 방지를 해왔다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주식, 아니 태양광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이 주식을 이제 사 나가서 다시 주식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구상인데, 항상 그렇지만 제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꿈이 너무 크다. 예, 꿈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뭔가를 하면 이 큰일은 아닌데,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는 제 역량에 비하면 사실 좀 과하긴 합니다. 굉장히 과하고. 그래서 이 꿈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뭐든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목표가 20메가다. 이 정도 해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현금이 나오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게 월 한 6억 정도 나오는 건데,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생각했을 때는 20메가를 한다, 뭐 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태양광 경험도 없는 놈이 무슨 20메가야. 근데 지금 보시면 한 65% 정도 달성했고, 그리고 이거를 모든 공정을 이제 직접 하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수주를 받아 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건조한 것처럼,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건 사람의 의지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힘들지 않고 '아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될 거고, 저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식이 다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생업과 태양광을 통해서 들어오는 잉여 자금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의 마이너스 50%가 평균인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마이너스 50%일까? 절대 아닐 겁니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로 거의 유일하게 돈을 버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고, 이 주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태양광 부동산은 뭐 당분간은 없겠지만, 태양광 그리고 다른 대체 투자들, 주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요런 일단 재테크, 주식 기반의 재테크의 어떤 그 구성이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나쁜 장세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주식이 엉망이라서 희망이 없다. 주식만 한다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 태양광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그러면 기다리기도 훨씬 쉽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 종목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태양광을 해서 주식에 물 탄 거보다 태양광을 해서 버티면서 그 나오는 이익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까지 지금 마이너스 75%고 희망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20년 기다려도 마이너스 75%가 그대로인데 20년 태양광 하면 적어도 이 금액을 합치면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만약에 손절을 시키고 태양광으로 들어와서 20년 동안 본전을 찾는다. 근데 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 자금들을 잘 활용하면 이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을 통해서 물린 종목을 방치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과 아예 희망이 없는 종목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결국은 내 원금을 찾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돈이라는 게 피 같은 돈인데 이거를 찾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냥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물을 타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낮추는 이거밖에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정부가 아니면 나중에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걱정들이 주식이 내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훨씬 양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해왔고 심지어 뭐 신문으로 접하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더하면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제면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그게 재밌었으니까. 그러면 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최선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이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는 시스템이 된다면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좋은 거고 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거 일단 팔아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거고 예, 다 할 수 있으니까 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아마 잠깐 더 큰 게 오고 있으니까 더 나빠졌다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수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요 수습을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탄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도토리만한 현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